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자녀가 집에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이건 너무 오래됐으니 이제 좀 버리자. 그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죠. 이게 정말 그냥 물건일 뿐일까요? 아니면 내 인생의 한 조각일까요?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상황을 겪습니다. 혼자 정리하려다 멈춰서고 무엇부터 손대야 할지 몰라서 하루하루 미루게 되고 결국 집안은 점점 복잡해지고 위험해지죠. 혹시 지금 머릿속에 이런 말들이 맴도는 분 계신가요? 이건 비싼 거니까. 또 이건 선물 받은 거니까. 얘가 어릴 때 쓰던 거라서. 언젠간 쓸지도 몰랐어. 그러다가도 나중에 자식들이 이 짐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걱정 말이에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지금이 바로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수많은 시니어분들과 상담을 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물건은 줄여야 하고 공간은 더 넓고 안전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7가지 습관은 실제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실천하고 계시는 것들입니다. 이 방법들을 통해 많은 분들이 더 편안하고 깔끔한 노후 생활을 즐기고 계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여러분의 삶도 더 가벼워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물건보다 기억을 간직하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의 장난감, 옷, 교과서까지 그대로 보관하고 계시죠? 추억이니까요. 그런데 그 물건들이 지금의 삶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실제로 한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큰아들이 중학교 때 신던 운동화가 아직도 있어요. 벌써 30년이 넘었는데도 말이에요. 볼 때마다 첫 등교날 생각이 나서 버리지 못하겠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물건은 버리되 사진을 찍어 보관하세요. 예를 들어 자녀의 첫 유치원 가방이 있다면 사진으로 남겨두고 실제 물건은 정리해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단순히 사진만 찍는 게 아니라 그 사진에 짧게 글을 써보세요. 이 가방을 메고 첫 등원하던 날, 안 간다며 울던 너의 얼굴이 아직도 선하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억은 더 선명해지고 공간은 더 넓어집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사진과 함께 기록된 추억이 물건 자체보다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도 쉽게 앨범을 만들 수 있잖아요. 자녀별로, 시기별로 폴더를 만들어서 정리하시면 나중에 보기도 편하고 가족들과 함께 추억을 나누기도 좋습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하신 후에 물건은 없어져도 추억은 더 생생해졌어요. 그리고 집이 훨씬 깔끔해져서 손자들이 놀러 왔을 때도 더 안전하더라고요. 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 하루에 하나씩 작게 시작하세요. 두 번째 습관은 작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려고 마음먹었지만 너무 막막해서 아무것도 못한 경험 있으시죠?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수십 년간 쌓인 물건들을 한 번에 정리하려고 하면 당연히 부담스럽죠. 실제로 심리학에서는 이를 압도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일이 너무 커 보이면 시작조차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게 시작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방법은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은 거실 테이블 위만, 내일은 주방 서랍 하나만, 이처럼 매일 10분씩만 투자하세요. 중요한 건 할 수 있는 만큼만 한다는 겁니다.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이런 방식으로 6개월 만에 집 전체를 정리하셨어요. 처음에는 10분으로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하셨는데 나중에는 10분이면 생각보다 많은 걸 할 수 있더라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완료 후엔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그게 작은 성취감을 만들어주고
내일도 계속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실제로 행동심리학에서는 이러한 작은 성취감이 습관 형성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해요.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은 체력적인 한계도 있으시잖아요. 무리하지 마시고 본인 페이스에 맞춰서 천천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정리할 영역을 미리 정해두세요. 월요일은 거실, 화요일은 주방, 이런 식으로 요일별로 정해두시면 더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자녀의 물건은 자녀에게 돌려주세요. 자녀가 떠난 지 오래됐지만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는 물건들이 많죠. 교복, 졸업앨범, 어릴 때 쓰던 컵. 부모에게는 추억이지만 자녀에게는 이미 지나간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인 자녀들이 이런 말을 해요. 부모님이 우리 물건을 아직도 갖고 계시는데 사실 우리는 필요 없어요. 그런데 부모님 마음이 상할까봐 말하지 못하겠어요. 이럴 땐 연락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거 아직 갖고 있을래? 아니면 내가 정리할까? 대부분은 괜찮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사진 한 장 찍고 마음 편하게 정리하세요. 한 어르신께서는 이런 경험을 해주셨어요. 딸의 대학교 교재들을 20년째 보관하고 있었는데 전화해서 물어보니 엄마, 그런 건 진작 버리셔도 됐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서야 제가 혼자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혹시 자녀가 간직하고 싶어하는 물건이라면 택배로 보내줘도 좋고 함께 정리해도 좋습니다. 추억은 나누면 더 따뜻해집니다. 실제로 가족이 함께 정리하는 시간이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주기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정리하면서 자녀와 대화할 기회도 생겨요. 이거 기억나니?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 하면서 자연스럽게 소통하게 되거든요. 물건 정리가 가족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답니다. 다만 정말 의미 있는 것들은 따로 보관해 두셔도 좋아요. 자녀의 첫걸음마 신발이나 손으로 그린 그림 같은 것들은 가족 모두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번째, 언젠가 쓰겠다는 생각은 내려놓으세요. 이건 언젠가 필요할 수도 있어 라는 생각 해보신 적 많으시죠? 그런데 그 언젠가는 거의 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정리 전문가들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년 이상 쓰지 않은 물건은 앞으로도 사용할 가능성이 10%도 안 된다고 해요. 특히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전쟁이나 어려운 시절을 경험하셔서 아껴두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으시잖아요. 그때는 물건을 구하기 어려워서 아껴야 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죠. 이럴 땐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걸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을 때 다시 사겠는가? 만약 아니오라면 그건 지금도 필요 없는 물건입니다. 이 질문 하나로 많은 물건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한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20년 전에 산 운동기구가 있었는데 언젠가 다시 운동할 때 쓸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 무릎 상태로는 그 운동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현실을 받아들이고 정리하니까 마음이 더 편해졌어요.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전에 요리할 때 쓰던 도구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간단한 음식만 해 먹으니까 필요 없더라고요. 젊은 며느리에게 주니까 더 잘 활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자신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생활 패턴도 바뀌고 몸 상태도 달라지잖아요. 과거의 자신이 아니라 현재의 자신에게 맞는 물건들만 남겨두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를 구체적인 날짜로 바꿔보세요. 언젠가가 아니라 3개월 안에 또는 내년 봄에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그 시기가 됐을 때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정리할 물건을 가족과 함께 나누세요. 혼자 정리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죠? 눈물도 나고 추억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정리 과정에서 감정적인 부담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수십 년간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보면서
그냥 지나칠 수는 없잖아요. 이럴 때 가족이 함께 있으면 서로 위로가 되고 객관적인 판단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방법은 이렇게 해보세요. 자녀에게 전화해서 이번 달은 책장, 다음 달은 옷장 정리 좀 도와줄래? 라고 미리 일정을 잡으세요. 함께 정리하면서 예전 얘기도 하고 추억하면서 자연스럽게 물건이 정리됩니다. 한 가족의 경우를 들어볼게요. 아버님이 혼자서 서재 정리를 하시려다가 포기하셨는데 아들과 함께 하시니까 하루 만에 끝났다고 해요. 아들이 아버지, 이 책은 지금도 보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또한 그 시간 자체가 가족의 소중한 추억이 되기도 합니다. 아, 이게 우리가 함께 여행 갔을 때 산 거네. 이 사진은 언제 찍은 거지?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가족 간의 유대감도 더 깊어져요. 만약 자녀들이 멀리 살고 있다면 영상통화를 하면서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물건을 카메라에 보여주면서 이거 기억나니? 가져갈래? 라고 물어볼 수 있거든요. 또한 가족이 함께 정리하면 안전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혼자 꺼내려다 다치시는 경우가 많은데 가족들이 도와주면 안전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리가 끝난 후에는 함께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면서 수고했다고 서로 고마워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런 작은 의식들이 정리 과정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6번째, 내게 꼭 필요한 것만 곁에 두세요. 물건이 많으면 정작 필요한 걸 찾기 어렵습니다. 특히 연세가 들수록 시야도 좁아지고 손 움직임도 느려지니까 불편함이 더 커지죠. 실제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집안 물건이 많을수록 낙상 위험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또한 필요한 물건을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먼저 지금 자주 쓰는 것부터 살펴보세요. 예를 들어 옷장을 열었을 때 자주 입는 옷은 몇 벌 안 될 겁니다. 보통 전체 옷의 20% 정도만 자주 입는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렇다면 안 입는 옷들은 정리하거나 기부해 보세요. 한 어르신께서는 이런 경험을 나누어 주셨어요. 옷장에 옷이 가득했는데 실제로 입는 건 같은 옷 몇 벌뿐이더라고요. 안 입는 옷들을 정리하고 나니까 원하는 옷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됐어요. 자주 쓰는 그릇, 약통, 전자제품도 마찬가지예요. 내 몸이 익숙한 것만 곁에 두는 것이 더 안전하고 편안합니다. 새로운 물건보다는 오래 사용해서 손에 익은 물건들이 어르신들에게는 더 편리해요. 특히 주방 정리는 매우 중요해요. 자주 쓰는 그릇과 도구들은 손이 쉽게 닿는 곳에, 가끔 쓰는 것들은 좀 더 안쪽에 배치하세요. 그리고 무거운 것들은 아래쪽에, 가벼운 것들은 위쪽에 두시면 안전해요. 욕실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쓰는 세면용품들만 세면대 주변에 두시고 나머지는 정리해 두세요. 욕실 바닥에 물건이 많으면 미끄러질 위험이 있거든요. 거실과 침실도 꼭 필요한 가구와 소품들만 남겨두세요. 동선을 방해하는 물건들은 과감하게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밤에 화장실 갈 때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물건들은 반드시 치워두셔야 해요. 7번째, 정리는 삶을 위한 선물입니다. 마지막 7번째 습관은 정리를 삶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정리를 한다는 건 단지 물건을 줄이는 게 아닙니다. 나이 들수록 삶의 무게는 더 가벼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자녀에게도 자신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죠.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정리정돈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깔끔한 환경에서 생활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우울감도 감소한다고 해요. 또한 필요한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어서 일상생활의 만족도도 높아집니다. 한 어르신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집을 정리하고 나니까 마음도 정리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손자들이 놀러 왔을 때 더 넓은 공간에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정리가 끝난 공간에 꽃 하나를 놓아보세요. 작은 소품 하나로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게 정리가 가져다주는 선물입니다. 물건들로 가득했던 공간이 여유로운 공간으로 변하는 거예요. 또 다른 선물은 시간입니다. 물건 찾는 시간이 줄어들면 그 시간에 더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친구들과 수다를 떨거나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큰 선물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나중에 이 짐들을 누가 치울까 하는 걱정에서 벗어나게 되거든요.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하신데 미리 정리해 두시면 그런 걱정도 없어져요. 결국 이건 물건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삶을 돌보는 일입니다. 젊었을 때는 물건을 모으는 게 삶의 기쁨이었다면 나이가 들어서는 물건을 정리하는 게 삶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정리를 통해 과거와 화해하고 현재를 받아들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정리는 단순한 집안일이 아니라 인생의 마무리 작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습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물건보다는 기억을 간직하세요. 사진과 글로 추억을 더 생생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둘째, 하루에 하나씩 작게 시작하세요. 10분씩이라도 꾸준히 하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셋째, 자녀의 물건은 자녀에게 돌려주세요. 소통의 기회도 되고 공간도 넓어집니다. 넷째, 언젠가 쓰겠다는 생각은 내려놓으세요. 현재의 나에게 필요한 것만 남겨두는 게 현명합니다. 다섯째, 가족과 함께 정리하세요. 혼자 하기 어려운 일도 함께하면 즐거운 추억이 됩니다. 여섯째, 내게 꼭 필요한 것만 곁에 두세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요. 일곱째, 정리는 삶을 위한 선물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물건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삶을 돌보는 거예요. 이 7가지 습관을 실천하시는 분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야 진짜 내 집 같다라는 만족의 말씀이에요. 정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70세에 시작하셔도 늦지 않고 80세에 시작하셔도 의미가 있어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마음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 시작해보세요. 거실 테이블의 정리부터, 서랍 정리부터 말이에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정리는 버리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거예요. 정말 소중한 것들을 더 잘 보이게 하고 더 잘 간직하기 위한 현명한 선택인 거죠. 여러분의 노후가 더 가볍고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그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정리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유용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